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까지 마친 시점이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OX 따따 붙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 이 앵커. 네. 이렇게 뭐 1시간 100분간 열심히 토론하고 나서 네. 이 우리 패널들이 가시면서 네, 야, 내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분장실에서 한 말씀씩 하십니다. 아니, 그래 도대체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러면 기회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실 때 내가 이 얘기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시는 그런 순서. 네, 이름하여 지목 토크라고 저희가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네. 질문은 한 30초 정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1분, 또 다시 반론 30초. 그러니까 질문자가 1분을 쓰시고 답변자가 1분을 쓰실 합쳐서? 수 있는데요. 네, 아예 저 질문할 때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오 이러고서 네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저희 화면에 시간이 나갑니까? 네, 시간을 보여주시기로 이건 저 했는데요. 네, 대선 후보들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순서 누군가요? 진성호 전 의원님께 네. 제가 김남국 변호사를 좀 아, 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목. 어쨌든 민주당 쪽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네. 그 작년 11월, 12월 촛불이 불타오를 때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엊그제 한 종편에 출연하셔서는 기각되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대단히 용기 있는 발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말을 여러 번 바꾸셨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도자로서 너무 인기영합적인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제가 일단은 오늘 당장 가서 문재인 그 뭐 경선 캠프에 입당 뭐 원서를 좀 써야겠습니다. 왠지 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약간 옹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혁명 발언의 진위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혁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뭐 어떤 뭐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뒤엎겠다 또는 뭐 헌재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뭐 나서서 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는 국민들이 기득권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혁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지금 이제 뭐 국헌이나 이런 것들을 문란하는 내용의 그런 어떤 혁명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의 혁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을 바꿨다라는 것보다는 오해 있는 말의 표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표현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말씀하신 거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다면 저는 정치인들은 촛불 집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는 정치인들은 아니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정치인들은 조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칭찬하려고 그 질문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나 두 분이 대단하세요. 사실 김남국 변호사 시간 쓰신 거 시계가 나올 시간이 좀 늦었는데 네. 실제 1분을 딱 쓰셨어요. 그랬나요? 아하, 그리고 그래요. 30초 이내에 손 쓰셨고 후보 자격 있는 훌륭하십니다. 시간 맞추기로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저한테 기회가 김남국 있는 거예요? 변호사께 두 번째 기회 드릴게요. 그럼 평소에 정말 이렇게 너무 가깝고 친한 그 분이시지만 그래도 꼭 질문하고 싶었던 류혜 교수님께 좀 질문을 그래요.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류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을 하시고 그쪽 이제 보수 진영의 여권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어떤 국정농단의 사실은 연대 책임이 있는 분인 그런 어떤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해체를 하지 않고 당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은 어디 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당의 해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집에서 싸움이 나고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집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다독거리고 어떻게 하면 집이 더 화목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나가버린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르 다 나가버려서 우리는 절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하는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체보다는 집을 단속하고 다독거리고 보수의 집결을 할 수 있는 지금이 더 자유한국당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시간 절약을 해주셨네. 네. 반론 있어요? 네, 반론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새롭게 바꾸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가 통렬한 반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여론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그런 어떤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성은 ING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자. 주십시오. 그런데 이 8597님이 류 교수님 공격 마라 막 이렇게 해서 김 변호사가 조금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류 김유정 교수님. 의원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탄핵을 이거 재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탄핵을 하겠다라고 삼당이 했는데요. 탄핵 왜 하시려고 하는지. 예. 그때 이제 야3당이 합의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진성 의원님께도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기도 합니다만은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이 엄중한 국가적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문자로 사실 해고 통지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기사회생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분인데 또 실제로 본인이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을 반드시 연장해서 제대로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조금 그 부분을 승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거부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이건 너무 이 권한대행으로서 범주를 넘어서는 월권행위 아닌가라는 그 야당의 경고가 이미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염려를 해왔던 건데 역시나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 총리 뭐 그 후 탄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딱 시간. 정확하게 1분 쓰셨습니다.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거는 법적으로 알고 그냥 하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죠. 바른정당이 지금 뭐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최종 결론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김영 의원의 질문이 어디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진성 의원님, 야, 예. 네. 황교안 대행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아마 오늘 느낌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렇게 느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이제 오늘 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걸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그런 정당인데 황교안 대행과 짝짝꿍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반대하니까 그래요? 예. 정치권 합의 못했다. 이게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연장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를 보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다 원죄가 있는 그런 당과 대행이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지 불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절차에 들어간 뒤에 다시 그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 총리마저 탄핵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저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과거 야당 논리가 뭡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해버리면 유일로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한다고 해서 비판했던 분들이 다시 이번에 총리를 갖다 날려버리고 다시 유일로 경제부총리를 시키겠다? 저는요 국민들이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황교안 총리의 이번 선택이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이런 일로 다시 탄핵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정치적으로 우리 생각이 맞지 않으면 총리든 대통령이든 무조건 날려버리겠다? 대한민국 누가 다스립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연장을 좋아하는 국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는 싫습니다. 네. 예, 반론이 맞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선 총리 교체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야당이 통합하지 못했던 그 의견을 단일화하지 못했던 그 원죄도 저는 또 한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기 반성을 어떻게 끝을 아니요, 국민의당은 그러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자, 지목 토크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오늘 패널 네 분께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가시면서 할 네. 말 못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셔야죠. 아니, 저 할 말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그래요? 있는데요. 네, 무슨 이제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당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12월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총리 지명
지명권을 행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그 얘기가 야당의 나왔어요. 원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는 총리 지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리 지명을 받아들이는 그보다 더 선결 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라는 그게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두 야당이 지금 논쟁해야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후퇴를 할 생각이 아니라 그래요. 예. 야당 그 총리 지명권을 줌으로써 적당히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받을 이 수 얘기를 없었던 먼저 상황이었습니다. 꺼냈기 때문에 김유정 의원께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한 30초.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황교안 대행이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탄핵은 어차피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총리에게 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 우선 맞다라는 그 저도 우선순위에 저도 있어서는 20초 요 문제.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한 말씀씩.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전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쪽 인사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건 반성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일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은 없지만 그 당시를 갖다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민주당의 리더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제볼 때는 중심을 지켰다. 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10초만 더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지금은 이제 그 포기 선언하셨습니다마는 불출마 선언하셨습니다만 김부겸 의원 같은 분도 선 총리 교체가 먼저다라고 그런 중심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죠. 딱 10초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원 주제대로 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관련 싱크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보고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제가 정말 귀에 정정합니다. 완전 거짓말쟁이고 정말 나쁜 대통령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그- 보셨는데 첫 번째 네. 질문 드려야죠. 네. 그래요. 예.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일지 요거 5글자. 헌재의 마지막 변론을 출석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아니다, 뭐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출석했고 대리인단의 변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 5글자. 써주시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쓰셨어요? 저기 물음표나 마침표도 글자에 해당합니다. 네, 아하. 쉼표도 마찬가지. 네. 미리 써놓으신 야 빠르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정당성 부정, 네. 질문 안 받아, 가봤자 손해. 예, 자, 못 믿으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헌재도 출석하고 특검 검찰 다 조사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특히 특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보면요. 지금 헌재든 다 불공정한 세력이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변호사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본인은 나오고 싶지만 안 나왔는데 네. 대통령도 비슷한 심정으로 헌재에 안 나온 거로 보입니다. 못 믿으니까 안 나왔다. 네. 예. 그리고 가봤자 손해. 손해. 사실은 대통령 측근들이나 대리인단도 다수 의견은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달변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죠. 그러나 이건 눌변이나 달변이나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헌재에서 얘기하기를 출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실규명이나 또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그 손해보는 거를 감수하고서 내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실익이 없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네. 가봤자 손해 이렇게 했습니다. 김남 변호사는 네, 저도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짧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꺼려했던 것은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고요, 특검 수사도 안 받았고 결국에 헌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동읍 전 재판관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편지를 가져와서 독대를 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대리인들이 알겠습니다. 송고 질문하는 예.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대독기를 독대로 대독이. 예, 대신 읽어주는 거 네, 얘기하신 네. 거죠. 지금 이게 오자 토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5자로 쫙 문자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네, 제가 시청자들의 오자 토크 제가 몇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스스로 내 시청자보다 못하다 그러시면 예, 다음부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자, 4776님이 비겁의 극치. 5자 맞죠? 비겁의 극치. 예. 또 어떤 분들 있나요? 네, 2818님 마녀 사냥감, 7997님 거짓말쟁이. 다 이렇게 오자로. 네, 죄가 많아서 한국말 모름 이런 이 있고요. 그다음에 2535님이 불꽃 튀는 토론이 너무 보기 좋다고 패널 여러분들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희들 참 내용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샵 4560 100원 유료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류 교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정당성 부정 무슨 네, 뜻입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의견을 많이 내놓겠죠. 대리인단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잘못하고 있고 헌재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과정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아무래도 헌재라든지 탄핵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못 간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는 것이 그 탄핵 심판받는 박 대통령에게 글쎄요. 이게 결과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뭐 좀 분분해요. 그렇죠. 예, 유리하다는 O, 불리하다는 X입니다. 들어주세요. OX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 이게 탄핵 심판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O죠? 네. 불리하다 X죠? 유불리가 딱 갈리네. 남변은 김남경. 네,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할 때 피고인들한테 최후 진술을 변호사가 사실은 좀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연기 대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최후 변론이 재판장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회를 날려버리고 본인의 어떤 진솔한 마음이나 진솔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김 같습니다. 변호사, 네. 그 변호사가 막 이렇게 써주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막 연기하듯이 시키면 판사가 그걸 알아요? 굉장히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최후 질문을 그냥 최후 진술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 진술과 관련돼서 또 재판장이 질문도 궁금해하는 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하는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최후 진술만 아니라 한 7개, 10개 정도의 재판장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까지 또 준비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예. 여기서 3마디 하고 눈물 흘리세요. 이런 것도 시키세요? 눈물 흘리는 거는 그런 건 제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도한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감이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렇죠. 약간은 울먹이는 어떤 솔직한 감정 때문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진성이요. 유리하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참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측의 변호사들은 왜 말렸을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상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대로 아까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호사는 직접 참석하셔라. 왜? 대통령은 호소력이고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왔을까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나오셔가지고 잘못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이 기각 인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건 안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거다. 네. 그 대통령의 마지막 그 품격 이런 거를 지키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불출석과 그렇죠. 문제의식은 같을 수 있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문제지만 지금은 최순실 씨와 무슨 일을 했냐 마냐 네. 이런 것까지 답변을 한다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김 의원님.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말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이? 서두에 변호인단, 대리인단이죠. 대리인단이나 또는 측근들은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상황에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런 그렇죠. 분이 일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게 다수가 아니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예,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상황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쪽은 말렸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출석을 안 한 거죠. 저는 이제 뭐 그런 측근들의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들 앞에서 당신의 심정이나 또는 사실관계를 정말로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가 마지막 신뢰가 재판에도 무너진 게 불리한 아닌가. 예, 그래서 역시 불리하다. 자, 네. 리 교수. 이쁜 사람은 뭘 해도 이쁘고요.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조개도 흉터도 보는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네.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한들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운 사람이 됐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손뼉을 쳐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오히려 이때까지 궁금했던 걸 쏟아내는 일이 많았을 텐데 네. 그때 그 순간에 과연 정말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그 모습을 다 챙길 수 있었을까? 네. 저는 그걸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오히려 예. 안 가는 게 지금은 낫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시청자 의견에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마지막 대국민 담화를 좀 하고 이제 탄핵 마지막 변론은 안 했다 하더라도 네. 하고 물러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오늘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표되지 않겠습니까? 그 탄핵 심판일이 뭐 8월 9일, 3월 9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어쨌든 그 직전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그걸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니까요. 뭐 사실은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심판 직전에 뭔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또 심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괜히 그런 식의 꼼수로 심판에 또 영향 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고심 끝에? 네. 네. 뭐 그렇게 고심하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예. 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뭐 한다라고 들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X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저는 네네. 마지막으로 뭔가 한 말씀은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탄핵의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그래서 2주 내로 결론이 나는데 그래도 뭔가 한 번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X. 생각입니다. 저는 대국민 필요 없다. 담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세 차례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뭐 올해 신년 기자회견 했고 정규제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 발언도 지금까지 했던 5번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전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말 궁금한 것은 질문을 받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질문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청문회 아니면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진성호 의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정규의 TV 때와 같이 최순실과 뭐 친하다 안 친하다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할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국민 담화는 탄핵의 인용 기각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문제도 아니고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그냥 인문적 소양을 가지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제가 이래서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할 필요 없고 네. 지금은 어쨌든 이건 내 잘못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분열 이런 것보다는 통합합시다. 이런 어떤 뭐 리드로서의 메시지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뭐 특검 조사 이런 거지. 지금은요. 단계가 내가 뭐 하야에서 뭐 어떻게 다음에 뭐 돈을 얼마 더 받고 이런 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쨌든 이까지 온 데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지 않나. 필요하다. 네, 유 저는 교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지금도 많은 태극기들이 있고 태극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물론 촛불도 있고 또 미운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예. 네. 한 번 정도 이야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희- 탄핵 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럼요. 그런 말씀이죠. 네네. 네. 샵 4560번으로 주신 문자 중에 2206님이 대국민 담화 인용 각하를 떠나 할 필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2389님이 TV조선 라이브쇼에서 초청하면은 참석하세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드린 네. 여기 나와서 메시지 같습니다. 네. 전 충분히. 저희는 초대할 거고요.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자, 계속 가 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그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지금 마음이 어떨지를 저희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예. 5자 정도.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교도관들이나 또 변호사들의 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네. 뭐 누군들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먼저 생각할까? 뭐 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의 마음 다섯 자? 다섯 글자. 이미 더 한가닥 큰일 나셨어요. 예. 왜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물귀신 물귀신 작전. 작전부터 듣겠습니다. 네, 물귀신 작전은 지금 최순실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차명 그 재산을 추징하겠다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부터 먼저 추징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발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공범이라고 지금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수상을 안 하고 내 수사만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드디어 끌어들이는 지금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저는 물귀신 작전. 지금 이게 현재의 최순실 씨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가닥 희망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완전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각이다. 또 오늘 뉴스에는 또 각하란 단어가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탄핵이 기각하고 각하는 어떻게 달라요? 각하라는 것은 아예 원천으로 무효를 시키는 거니까 아하. 국회로 다시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논해라. 네. 그게 그러니까 각하구나.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네. 기각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태극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씩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한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조금은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네, 이거는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요? 예. 큰일 났네. 아니, 최순실 누구 씨. 얘기예요 지금? 최순실 씨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심정이잖아요. 최순실 씨가 저희가 이제 그 녹취록 이런 걸 통해서 그 목소리 뭐 걱정하는 목소리 다 듣지 않았습니까? 아,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 다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김희정 의원님 똑같으세요. 지금 구치소에서 큰일 났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뭐 다른 의미에서 나를 죄도 없고 나는 아는 바도 없는데 나를 완전히 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했지만 또 네.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최순실 씨는 아까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추징해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는 네. 엮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박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내가 유죄면 거기도 유죄고 둘이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네. 의미에서 예. 탄핵되면 안 되는데 이걸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 큰일 큰일 났네. 났네. 이렇게 되는 어떻게 거죠. 혼자서 하고 있다고요? 큰일 났네. 목소리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왜 그랬을까? 원래 이제 앞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인데 네. 제가 이거 쓴 이유는 네. 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아마도 지금 최순실 씨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 최순실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내가 그때 고영태 씨한테 정유라의 강아지를 맡겼을까? 내가 왜 독일 가서 빨리 고영태 뭐 차은택을 단속하지 못했을까? 그때 잘했더라면 지금 이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마도 최순실 스타일로 봐서는 지금 복귀를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그 후회가 반성이나 사과의 반성 참회가 후회이기보다는 아니고 내가 조금만 그 당시 이거 잘했으면 지금쯤 살아남았을 텐데 그거 못해서 미얀마에 사업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시청자들께서 지금 문자를 모두 지금 예. 980여 분 정도 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저 1000번째 문자 주신 분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청자 의견 중에요. 8031님이 네. TV조선 시청자입니다 하시고 김남국 변호사는 중립적으로 보기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김남국 변호사는 중립적인 인사로 저희가 모신 게 아닙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아니요,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예. 건 아니고요. 변호사 일을 네. 자문을 하고 하면서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맞으면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들으려고 모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류혜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권의 두 분, 또 보수 쪽의 두 분, 여권의 두 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야, 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러시면 네. 조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저희 패널들이. 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460님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토론을 보는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1000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근데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찾겠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지나가서 다음 질문 잠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특검의 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전에 최순실 씨의 심정을 저희들이 질문드렸고요.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이 뭐 아주 고령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병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대로 가면 그 구치소에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옥사할 수도 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김기춘 실장의 측근 드립에서 나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심기까지 살펴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참 착잡할 것 같습니다. 자, 김기춘 실장의 지금 마음, 속마음을 다섯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네. 그 사이 5339님 찾았습니다. 5339님이 오늘 1000번째 문자 주신 분입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탠드 7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 옛날이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쩌다. 그때 잘할 걸. 자, 스탠드 7개가 뭡니까? 본인이 7개를 지금 몸 안에 심장에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탠트. 네, 스탠트라고 스탠드? 네. 저기 이게 박혀 있다. 심혈관. 네, 스탠트. 심장에 막혀 있다. 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스탠트 7개였습니다. 예. 네.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노령의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스탠드를 7개 정도 하고 있으면 또 병보석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카드를 쓰고는 싶지만 지금 이걸 쓰게 되면은 좀 또 역풍을 맞게 되니까 쓸 수도 없고 건강은 분명히 힘든 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않을까 속마음에 스탠트 7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스탠트 7개. 예, 그때 잘할 걸.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는 물론 이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돌이켜 보면 전부 다 불법적인 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K재단과 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선의를 가지고 있건 악의를 가지고 있건 대기업에게 강제로 모금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때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조금 더 법치주의와 법을 좀 준수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성 그 기대 아니에요? 기대입니다. 그래서 0636님 나의 희생만 5자를 맞춰서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런 뜻으로 보내신 것 같고요. 5034님은 갈수록 태산.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좋죠. 네. 네. 내가 어쩌다. 네. 13년 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시점에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그랬죠. 김기춘 실장이 지금 구치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동안 일생이 승승장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안 또 공직에 안 계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또 비서실장으로 또
영입을 했었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에게 내가 되게 당했다라고 집에 가서 되게 원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사실 모른다 뭐 이런 거 다 부인하다가 그런저런 그 인생의 회한 같은 것을 느끼면서 반성을 하고 계실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저 김유정 의원 말씀 들으면서 5968님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것 이렇게 한 말씀 네, 던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돌고 도는 것 같네요. 예. 옛날이요.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은 그냥 실장이 아니라 왕 실장으로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재직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왕 실장이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서 그 밑에서 벌어지는 저 많은 일들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또 왜 안 막았을까?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구치소에서 최고령 수감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옛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거의 최고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분은 죄를 담담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분한테 닥친 이 가혹한 데 대해서 저는 재판 결과를 떠나서 정말 몸이 그렇게 하다면 좀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거는 뭐 제가 김희춘 전 실장 비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보도를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아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피의자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뭐 병보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구속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근데 지금 이거는 일단 탄핵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또 죄의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나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원유철 후보가요. 이정미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후임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퇴임 전에 그러니까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탄핵 판결을 해야 한다. O. 그럴 필요는 없다. X.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심판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네. 반론이 이제 보수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원유철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전에 해야 된다면 O를 드시고 아니다 하면 X를 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X 한 O가 번에 세 드셨습니다. 분이세요? 예. 네, 자, 이거는 이거죠. 평등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이 5월이 만기라면 임기 만료라면 그럼 그때 5월이 그러면 탄핵 날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 되면 되게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또 임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진작에 해서 사람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임기에 대한 2개월을 더 연장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사람이 그날까지 있으니까 그날까지 한다. 이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진성호 의원은 저는 사실은 이거는 퇴임 전에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이 판결의 시기는 전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제 말씀 뭐냐면 정당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믿어야 되는 게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판하냐면요. 이분들이 헌재를 부정합니다. 지금 있는 재판관은 저 국회 쪽 편을 든다. 그리고 이분은 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법률 알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 편파적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 이 전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서 아마도 그 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네네. 그렇다면 그거를 맡겨야지 밖에서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전에 해라, 그 후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진성호 의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의 방식, 예. 태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맨 처음에는 이종환 변호사가 간사처럼 나와서 언론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은 국회 탄핵 절차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네네. 헌재 심판에 응했는데 뒤늦게 조인했던 몇 분 김평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미국 이야기하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가서 지칭해서 당신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저쪽 국회 쪽 수석 대리인처럼 구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고 네. 물론 이분의 그래, 예.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이런 분의 말은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네. 대통령이 무고한 걸 밝혀야지 왜 자꾸만
정치적인 이 뭐 발언들을 하고 헌법재판관 앞에 이야기를 예. 태극기 집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정치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저도 일정 부분 그분에 동의하는데요. 예. 그 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리인단이 헌재의 중립성을 뭐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사에서 하신 얘기가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2달 가까운 국정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빨리 그 이정미 그 권한대행 이 임기 중에 예.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또 그 알겠습니다. 희망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예, 저는 이제 그 기간과 관련해서 3월 13일 날짜를 받고 그 기간 전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차 진행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뭐 만약에 그 뭐 재판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부실하다거나 또는 어떤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청구한 대리인 측에서 청구한 82명의 증인들을 다 신청을 하고 심리조사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후임 인선 절차를 통해서 지명된 재판관을 참여시켜서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선에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판관들이 이 심리하는데 거의 2달 반 동안 쉬지 않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새롭게 임명돼서 기록을 또 보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 3747님이 2대2 맞나요? 그러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3대1입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3대1이니까 제가 반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헌재는요 불복 가정이 없습니다. 재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도 아니고요. 우리 같은 그냥 사소한 교통사고 사소하다는 게 아니라 작은 사건도 아니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인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기간에 쫓기듯이 하는 모습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재법 32조 같은 경우 수사 기록 송부 요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문자 2,000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1876번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좀 더 힘내보시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